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01일 되는 미국 대사관 지킴이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1000일을 어떻게 넘길까 고민도 많았고 했는데 1000일을 넘겼습니다. 오늘이 1001일 되는 날입니다. 이제 2000일을 향해서 또 기나긴 행진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정치, 안보, 재판적 상황은 변화되는 게 하나 없었습니다. 우리가 3년 전에 1000일 전에 이곳에서 저 길 건너 민주당 제 애들을 멀리 몰아내고 이곳에 있었지만은 1000일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보면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딱 한 가지 하나, 정치 권력이 이재명으로 안 가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로 갔다는 것. 그리고 대통령이 있던 청와대가 용산으로 이동해서 그냥 평범한 사무실에서 평범한 시민들이 누구나 바라보고 갈 수 있는 편안한 하여튼 그런 상황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나머지 변화 사항들은 거의 일어난 게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정치적 상황으로 제가 볼 때는 광장의 지배 권력을 민주당과 좌파들이 늘 장악해 왔었는데 그 광장을 지금은 애국자들이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늘 사용하는 용어 중에 광장을 지배하는 자, 정치를 지배한다. 지금 광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에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헛발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노웅래를 비롯한 민주당 배치단 도둑놈들이 지금 검찰 소환을 기다리고 있는데 안 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계속 국회를 열어서 방탄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검찰이 고민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절대로 물러서면 못 이깁니다. 싸워야 됩니다. 법무부 검찰이 민주당뿐만 아니고 국민의힘당이든 배치당 국회의원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이름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라는 게 정기국회, 임시국회 있고 그 회기가 며칠에서 며칠까지 하고 그 회기가 끝나는 시점, 그 끝나는 시점에 다음에 또 임시국회든 국회를 개회하려면 3일간의 여유가 있답니다. 3일간이에요. 3일간에 딱 국회 회기 끝마치는 그 다음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갖고 체포를 잡아가면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볼 때 검찰에서 도둑놈들하고 싸워야 돼요. 노웅래 같은 경우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명백한. 돈을 주고받고 했는 그 영상, 음성 자료, 모든 자료가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웅래가 살려주십시오. 참 진짜 비열한 인간 아닙니까? 그렇게 살려주십시오. 그 범죄 행위를 할 때 왜 그런 돈을 받았습니까? 지금 여의도 있는 국회의원들이 양심이 없는 인간들이 대부분 양심 없는 인간이 아니죠. 제가 볼 때 제일 양심 없는 인간이 윤미향 같아요. 윤미향. 위안부 할머니들 편하게 해주시다 해갖고 모금한 돈 갖고 지 집을 5채 사고 팔고 위안부 할머니들 다니면서 야 저런 거 좀 맛있는 거 좀 사줘 하니까 돈 없어요. 야 저게 인간입니까? 그래서 돈 받은 게 일반 민간인 모금에 여성가족부에 문화체육부에 정부부처로부터도 돈 받고 심지어 일본 그 양심 있는 국민들도 한국의 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돈도 보내고 물품도 보내고 합니다. 그걸 나중에 우리가 뉴스에 봤지 않습니까? 윤미향의 그 쉼터, 저아버지 시기했던 그 쉼터, 그 쉼터에서 일본 과자 먹고 했는 거 다 나왔잖아요. 천하의 천벌을 받은 인간입니다. 천벌을 받은 인간. 그 우리나라 이제 법원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재판에 질질 끌고 하여튼 김명수가 대법원장 되고 난 뒤에 법원도 개판돼 버렸어요. 그래서 나라가 어디 한 군데 성한 곳이 없어요. 저는 제가 늘 믿는 것이 다 쓰고도 법원 판사만 쓰지 않으면 된다. 왜? 판사가 마지막 판결만 정하면 됩니다. 근데 요즘은 판사가 더 쓰거든요. 판사가 더 정신없는 인간들이 많고 김명수 같은 놈은 비롯해서 판사는 법복을 걸치고 있지만 저도 판사 참 많이 만난 것 같지만은 판사들은 그래도 그나마 양심이 있고 질서를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김명수가 대법원장 되고 난 뒤부터는 판사가 완전히 동네 생양아치들만도 못한 놈들이 더 많습니다. 국가도 없고 사회도 없고 판사들도 제가 볼 때 이재명, 김만배 이런 걸 통해 갖고 뒷돈 거래가 엄청나게 됐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만배가 그 대법원 이발소에 왜 들어갔겠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이재명을 구하기 위한 압박 수단이에요. 돈을 먼저 줬어요. 엄청난 돈을 주고 이것들이 말이야 대법원에서 혹시 판결
뒤집으면 너 죽는다. 이런 압박용으로 대법원을 들락날락했습니다. 만배가 대법원 들어갈 일이 뭐 있겠습니까? 또 이제 그 돈을 누가 받았겠습니까? 엄청난 돈을. 저는 제가 볼 때 김명수도 엄청나게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순일이 뿐만 아니고 저는 여러 명이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사법부의 완전한 독립, 투명, 그게 없으면 대한민국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신업 변호사가 지금 국민의힘당 당대표 선거에 나왔는데 강신업 변호사가 변호사 아닙니까? 강 변호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법관 한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변호사 자격을 부여해서 안 된다. 저는 제가 볼 때 대법관 정도 하면은 권위가 있잖아요.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법관 정도 되는 사람은 국민의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을 대법관 앉히고 그런 사람들이 한 10년간 변호사 할 수 있는 자격을 나는 변호사 안 할래. 나는 앞으로 돈 그렇게 큰 돈 안 벌래. 왜? 대법원 또 대법관 하면서도 돈을 벌잖아요. 엄청난 월급을 받으면서 거의 뭐 장관급 대우를 받잖아요. 세상을 그래 살면 되지. 그거 하고 난데 또 돈을 그러면 어떤 지성이 우리 성경에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대법관을 했던 그 영광도 사라지고 그냥 만하게 뿌린 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다가 한 세상 죽느니 그래도 내가 대한민국의 대법관이 되었고 그래서 나의 후손들이여 너희 할아버지들은 진짜 대한민국의 청렴하고 결백하고 자랑스러운 대법관이 되었다. 좀 그런 뭔가 명예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대법관만이라도 그런 명예가 소중하다. 이 명예라는 자산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새로움이 이 땅에 생겨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볼 때 문재인 정부 시절에 뭐 했던 놈들 치고 도둑놈 아닌 놈이 거의 없습니다. 도둑놈들 수두룩 뻑뻑해 또 무능한 놈들 수두룩 뻑뻑해. 그래서 나라를 5년 동안에 막 진짜 그들냈어요. 지금 뭐 전세 보증금 못 받아가고 지금 발 둥둥거리고 전세 빌라 사기꾼들 그냥 죽어버리고 천지인 이 아픔이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문재인이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무능하고 책임감 없는 인간을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아놓은 게 나라 꼴이 됐겠습니까? 또 그런 인간 밑에서 국회의원 배지 달고 공무원 했던 놈들이 그게 옛날부터 하는 소리가 있어요. 용장 밑에 졸장 없다고. 용맹스러운 그 장군 밑에는 부끄러운 쫄장부가 없다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는 진짜 지금 제가 볼 때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한동훈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라를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인사를 좀 폭넓게 잘해갖고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계속 악과의 전쟁, 부패의 전쟁, 타락과의 전쟁 그걸 해야 됩니다. 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가라지다. 바람 불면 날아갈 가라지인데 그냥 커 보일 뿐입니다. 우리가 싸우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반드시 이깁니다. 싸워야 이깁니다. 우리가 지난 박근혜 정부 무너지고 5년 동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우리는 진짜 한 주도 안 쉬고 하루도 안 쉬고 싸웠기 때문에 오늘날 영광이 오고 정권이 바뀐 것이지 국민의힘당처럼 되겠지? 그럼 안 돼요. 저는 지난 5년을 바라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히틀러가 그 유대인들을 수백만 명을 학살하고 가스장에 넣고 죽이고 할 때 유대인들 뭐 했는지 압니까? 아무도 저항 안 했어요. 침묵했습니다. 다 끌려가서 옷 벗고 가스장 들어가고 다 죽고 그때 유대인들은 그 공포에 떨었고 그들이 가고 난 자리에는 그 오줌이 제가 얼마나 공포에 떨었는데 오줌이 쫙 다 있어. 뭐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근데 왜 죽음이 목전에 왔는데 왜 투쟁하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투쟁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환을 당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에 그 폭정을 당해가면서까지 우리는 싸웠습니다. 한 주도 안 쉬고 태극기 들고 그 추운 겨울, 바람 부는 겨울, 뜨거운 여름 할 것 없이 진짜 싸웠습니다. 전국을 돌면서 싸웠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대구 갔다가 울산 갔다가 부산 갔다가 저는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지켜보다가 참 진짜 가엾은 민족이다. 저렇게 자기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저 민족에게 축복이 있으리야. 그래서 나라를 이재명에게 안 넘기고 그래도 권력을 찾아올 수 있게끔 해주신,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마지막 축복이다.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취한 이 자유의 이 권력을 우리는 진짜 소중하게 잘 지키고 우리는 저 민주란 이름으로 있는 저 악의 뿌리들을 다 싸워서
한 채 물러섬 없이 우리는 이겨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는데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참 많이 생겨 있어요. 체육으로 뭐 월드컵 16강까지도 올라가고, 또 한국의 방산이 세계 뭐 이제 한 수출국 6위까지 올라가고, 어제는 또 뉴스 보니까 한국이 세계 그 강대국 수준 뭐 그 6위 정도 됐다 그러고, 어제 그저께는 그 국방부에서 고체 연료 발사체를 갖고 쌓아 올렸는데 이제는 뭐 우주까지 갈 수 있는 그 기술도 한국이 갖고 있고, 하여튼 대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한 해는 엄청난 위기가 온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위기도 국민과 함께 잘 극복해 갈 수 있으리라 보고 있고, 정치개혁 1년 전까지는 내년 4월이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치개혁 속에 지금 떠들고 있는 게 중대선거구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외에 지금 뭐 해야 되는지 국회의원 국민 소환자 반드시 담아야 됩니다. 이 국회의원 놈새끼들은 뽑아놓으면 4년 동안은 그냥 막 만만디. 그래서 국민들이 딱 소환 몇 명이 모여갖고 소환해서 해임을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국회 해산권을 대통령한테 부여받게 하든지. 국회가 백해무입니다. 백해무. 그래서 제발 무능한 국회 없는 대한민국, 그런 나라가 오기를 희망합니다. 1001일 시작되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새로 이제 보강되기까지 약한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1000일에 그래도 우리 지촌님께서 맛있는 시루떡을 또 준비해 주셨고, 또 파워는 또 이제 기념 폐도 만들어 이렇게 오늘하고 또 수고 많았고, 우리 구자경이는 또 우리 어제 또 모임분들 맛있는 식사 또 대접한다고 또 수고 많았고, 여러분들이 각양각색의 힘으로 수고 많았습니다. 23년도 변함없이 한미동맹 전선 지키는데 하여튼 열심히 노력합시다.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도 1000일 동안 수고 많았는데 계속 좀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밤에도 우리 또 우길고와 애국 목사님 또 수고 많았습니다. 아침 일찍 우리 가근겸 TV 송화제 아침 일찍 또 아침을 지키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